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왜 할까요? 돈 때문에? 당연히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증권업에서 한 13년 정도 고객님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고객님들께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 비중, 그러니까 앞으로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채권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만나서 또는 전화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카페 재밌는 거 있죠. 그 월급의 잠이오니 라는 이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한 13년 정도 이틀에 한 번씩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 이제 다 나이가 드시니까 글을 읽는 게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보시겠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자기 전에 듣게 유튜브로 만들어 달라 하셔서 제가 유튜브로 찍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도움 있죠. 이거를 제가 먼저 여러분께 드리면 이게 돌고 돌아서 그게 유형이든 돈이든 아니면 무형이든, 그래서 제가 더 성공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한 40줄 살다 보니 느낀 그 인생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서 경제 위기를 피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을 사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한테 꼭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인 더 큰 사업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젝트입니다. 저처럼 저 또 애가 있다 보니까 가장의 어깨가 무겁잖아요. 남자분도 좋고 여자분도 좋은데 어쨌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 계시면 일단 제가 인스타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 의견도 드리고, 제가 혹시 줌으로 시간 날 때 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정해진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하고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좀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무료입니다. 단 대신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메일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분들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전일이죠. 7월 22일에 올린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문제를 드렸습니다. 하반기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섹터의 주가가 오를까? 경기 민감주일까 아니면 성장주일까?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힌트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7월 22일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에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랐냐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오른 종목인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등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죠. 성장주들이 전부 올랐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맞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달 전인 6월 23일에 바로 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가 시작될까 안 될까? 된다, 요 영상이고, 그 후에도 영상에서 종목들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달리기 하는 언니들 여기 피켓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딱 적혀있죠. 방송 이후 설명드린 종목들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구글이 8.58%, 아마존이 6.2%, 그리고 페이스북이 7.75%, 그리고 애플이 11.36%. 한 달 동안 굉장히 기술주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인증까지 하는 게 솔직히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싶은 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목적인데, 1년 전만 해도 영상 보시면 한 번도 이렇게 인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로 틀렸다는 둥 댓글 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구독자님들은 잘 따라해서 수익을 내시고 댓글도 안 다시고 되게 조용하게 잘 계시는데, 방송도 거의 안 보는 애들이 못 맞추네 모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인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없어지기 전까지 이런 인증 영상이 가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낯 뜨거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지난 6월 23일 영상을 못 봤다, 그래서 대체 이렇게 기술주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 다시 돌아가서 보기도 귀찮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꼭 보세요.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스피드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면, 과거 30년 이상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되긴 하는 거죠. 근데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나, 이거를 40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거죠. 봤더니 이익 성장이 높은 성장주들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또 근거 없이 이렇게 뇌피셜을 짓거려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보여드린 지표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금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거거든요. 지난 2000년대죠. IT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성장주의 대표인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4년 이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역시나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술주들, 반도체들 굉장히 좋았고,
좋았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 코로나 직전까지 FANG 팡주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거, 이거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뭐다? 바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고, 즉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거죠. 이 지표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기술주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요 썸네일에 영상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 양반은 맨날 같은 내용으로 우려먹는다, 이렇게 제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못 보신 분은 꼭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 타고 가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기술주 그때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또는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게 되면 이게 종목 리딩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제가 나중에 혹시나 뭐 리딩방을 하게 되면 그때 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모두 다 볼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같이 생각해 보고 한번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일단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오르려면 어쨌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이렇게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이유는 바로 생산자 물가의 엄청난 상승입니다. 역사적으로 경기가 급락하고 난 다음이죠. 코로나 침체 이후, 그 전에 뭐 금융위기, 그리고 IT 버블 붕괴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리를 낮추든 재정을 확장하든 어쨌든 돈을 푸는 정책을 써왔다 이겁니다. 전문 용어로 돈지랄, 이렇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고 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바로 생산자 물가의 전년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높아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이번 인플레이션에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요? 바로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B2C 들어보셨죠? 최근에 라면 가격이 올랐죠. 생필품 가격도 전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마저 오뚜기가 뉴스 보시면 라면 가격을 인상하자 막 소비자 단체들은 뭐 최악의 경우 불매운동을 벌일 뭐 이런 기세를 펼치고 있죠. 자, 이렇게 라면 가격을 인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B2C 기업들은 이렇게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면 B2B 기업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청을 맡은 그런 업체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다고 그에 맞게 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상한다. 이게 요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뭐 착하면 일부 인상은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맞춰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다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마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기술주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장단기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이 지표와 또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죠. 이걸로 2004년부터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히 치솟으면서 생산자 물가 올라가고 제품 가격 올라가죠. 그러면서 역시나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거 보여지시나요? 네. 이제 상반기까지 거의 무차별적인 상승세,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상승 장세가 완전히 끝나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은 이제 성장성이 확 낮아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시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3개월 내에 증시의 조정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기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소비도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감소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나빠지면서 완전히 확 죽어가는 곳들이 있죠. 바로 이 신흥국들이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IMF 기준으로 신흥국이 아니에요. 선진국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여타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거의 끝났으니까 뭐 8, 9월, 뭐 길면 또 10월 요 3개월 내에 주식시장이 다소 큰 폭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일 수 있으니까 요때 좀 주의를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번 조정이 완전히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이거 뭐 제가 현금화하라 그랬는데 뭐 주식시장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5%건 10%건 전혀 주식 수익률에도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조정이 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요 금액이 사람에 따라는 틀리겠죠. 그거에 맞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지 뭐 이거 제가 현금화 하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 지표로 보여드린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술주 성장주의 이 상승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장주가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은 경기의 회복, 상승, 둔화, 하강 이 4사이클 중에서 2가지입니다. 그 2구간이 어디냐? 경제가 확 둔화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이 금융장세 구간과 그리고 이 경기 성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반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 이 2구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장단기 스프레드 하나만 딱 보고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떨어졌는데 왜 기술주 안 갑니까? 이게 아니라 저처럼 매일매일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확인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네 이렇게 보면은 지표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갈 때 그럴 때 지금 성장주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는 외우려고만 하고 천재는 이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암기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해하시는 분인가요? 당연히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어서 외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하반기부터 살짝 둔화되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 한도 초과 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죠.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미국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미국의 부채를 어느 정도로 맥시멈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리고 이달 7월 31일 날 모든 유예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약 28조 달러거든요. 8월 1일부로는 이 2019년 그 이전에 정했던 부채 한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게 얼마냐? 22조 달러예요. 그럼 지금 미국 정부 부채 28조 달러는 6조 달러가 더 초과가 돼 있죠. 그래서 8월 1일이 지나면 미 정부는 부채 한도를 더 늘리기 전까지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쓴다든가 재정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돈 먼저 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돈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금을 걷든가 아니면 뭐 보유 자산을 매각하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죠. 부채 한도 협상이 공화 민주 양당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맘 놓고 미국 정부가 재정을 확장해서 돈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근데 뭐 부채 한도는 이제 추가되는 걸로 양당이 합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공화당이 바보가 아니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은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는 시켜요. 하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의 이런 과도한 재정 지출 이 정책을 계속 압박하는 이런 카드를 내밀면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당분간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돈을 푸니까 이 정도 성장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 주식시장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구나 이게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던 것도 조금 둔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주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뉴스를 보면 이달이죠. 7월 일정을 구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달 26일에서 28일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여기서 보통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할 거면은 빨리 하든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수록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집니다. 근데 뭐 연준이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경제의 흐름을 보고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의 속도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하반기에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제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3개월은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 특히 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런 구간에 진짜 매매를 잘못하면 계좌가 녹을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주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 그냥 가지고 그냥 존버를 하고 쭉 버티든가 아니면 뭐 잠시 일정 이상 뭐 기회를 보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